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그래프 탐색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 시간에 그래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한번 이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거 어떤 데이터가 있었죠? 데이터가 있었어요.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데이터냐면은, 이 데이터들 간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 그런 류의 데이터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그래프로 표현해봤어요. 그래프로 표현해봤죠.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로 표현해봤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인접 행렬이라는 방법이 있었고요. 다음에, 그, 인접 리스트라는 방법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링크드 리스트랑 비슷한 거고요. 그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네, 상수 시간 내에 바로 찾을 수 있었죠. 왜냐면은 배열의 인덱스로 접근하니까요. 근데 메모리가 많이 들었죠. 네. 간선의 개수가 아니 정점의 개수가 n개라면은 무조건 n의 제곱만큼 그 2차원 배열을 만들어야 되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배열을 만들 당시에는 간선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정점에서 간선이 만들어지는 과정하에 일단은 배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인접 리스트는 인접 행렬과 그 장단점이 반대였죠. 각 노드들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형을 직접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어, 그 간선의 개수가 n개면은 이러한 데이터 구조는 n개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탐색은 오래 걸렸죠. 탐색은 오래 걸렸죠. 왜냐하면은, 예를 볼까요? 만약에, 어, 어떤 이 3이라는 정점이 있고, 그래서 3에서 4로 가고 5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그리면은, 여기서 0, 1, 2, 3, 여기 위치에, 이 3의 위치에 4, 뭐 이런 식으로 됐었죠. 마지막은 이렇게 너를 가리키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음,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행렬이 있었죠. 여기가 만약에 3이라면은 뭐 점점점 3, 4, 3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3,4를 보면은 간선이 있네. 3,5를 보면은 간선이 있네.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정점 3에 연결된 각 정점들은 이렇게 체인 형식으로 하나요? 체인 형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나열돼 있죠? 그래서 이 3에 연결된 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O가 있는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색 시간은 인적 행렬보다 오래 걸려요. 최대 ON이 걸릴 수가 있죠. 네. ON이 걸릴 수가 있지만 그 메모리는 적게 든다. 그래서 인적 행렬과 인적 리스트는 장단점이 반대다. 이렇고요. 오늘 배울 거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탐색을 해볼 거예요. 네, 탐색을 해볼 거고, 탐색 방법은 깊이 우선 탐색. 깊이 우선 탐색. 이걸 DF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 우선 탐색. 얘를 BFS라고 합니다. BFS.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깊이 우선 탐색부터 알아볼게요. 깊이 우선 탐색. 얘는 영어로 DFS라고도 해요. Deep
퍼스트 서치 이렇게 하는데요. 음, 일단 한번 읽어보죠. 깊이 우선 탐색은 더 이상 탐색할 정점이 없을 때까지 간선을 계속 타고 간다. 그리고 더 이상 탐색할 정점이 없으면 가장 최근에 방문한 정점 중 탐색할 정점이 남은 정점에서 탐색을 계속 진행한다. 네.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이게 1번, 1번, 그 다음에 밑에 게 2번. 그래서 더 이상 탐색할 정점이 없을 때까지 간선을 계속 타고 간다. 2번은 더 이상 탐색할 정점이 없으면 네, 간선을 계속 타고 가다가 더 이상 탐색할 정점이 없으면 가장 최근에 방문한 정점 중에 탐색할 정점이 남은 정점에서 탐색을 진행한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세 개로 한번 쪼개봤어요. 결국에 같은 말인데요. 이 두 개를 구현하려면은 네, 이걸 과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일단은 우리가 구현해야 할 동작은 탐색할 정점이 없을 때까지 시작 정점에서 계속 탐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더 이상 탐색할 정점이 없으면 가장 최근에 방문한 정점 중 여기가 키포인트죠. 탐색할 정점이 남은 정점에서 네, 네. 탐색할 정점이 남은 정점에서 탐색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방문한 정점도 알아야 되고요. 네, 가장 최근에 방문한 정점도 알아야 되고 그 각각의 가장 최근에 방문한 정점 중에서 그 탐색할 정점이 남은 정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세 개로 네, 이렇게 네,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실제 예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별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보시면은 1에서 4까지 가정치가 7, 7. 그리고 4에서 5까지 가정치가 3, 4에서 5까지, 4에서 3까지 가정치가 5죠. 죄송합니다. 4에서 3까지 가정치가 5. 그 다음에 1에서 5까지 가정치가 8, 1에서 5까지 가정치가 8. 그 다음에 5에서 1까지 가정치가 1, 5에서 1까지 가정치가 1. 그 다음에 5에서 4까지 가정치가 2, 5에서 4까지 가정치가 2. 2에서 3까지 가정치가 2에서 3까지 가정치가. 그 다음에 4에서 2까지 가정치가 6. 4에서 2까지 가정치가 잘 돼 있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인접 행렬 방식이잖아요. 인접 행렬 방식인데 여기 보면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이 데이터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메모리 공간이 심하다고 한 거예요. 그 낭비가 심하다고 한 거예요. 네. X가 더 많죠?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것 때문에 메모리 공간이 인접 행렬은 심하다고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 코드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시작 정점을 1로 잡고, 깊이 우선 탐색으로 어떻게 탐색을 하나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거 지우고, 시작 정점을 1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네. 시작 정점을 1로 잡았으면은, 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시작 정점 1이랑
연결된 정점을 한번 찾아봐요. 연결된 정점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작 정점이잖아요. 얘랑 연결된 정점을 찾아봐요. 그러면은 반복문을 하나씩 돌리면 되겠죠. 어? x면은 연결이 안 된 거겠죠? 찾아봐요. 3도 연결이 안 됐고, 근데 4는 뭔가 x가 아니네. 네. 예, 이게 체크 1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보시면은 연결된 정점 중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탐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문한 정점을 또 탐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접 행렬 배열도 있지만 배열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비지트라는 배열인데요. 네, 비지트라는 배열이고 각 정점을 방문했는지 여부를 체크해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정점 1은 시작 정점이니까 방문을 했고요. true이고 나머지는 false인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false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네, 첫 번째로 정점 1에서 정점 4까지는 간선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점 4가 방문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네, 2번. 제 방문을 안 했죠. 네. 방문을 안 했으면은 한번 가봐요. 네. 그 다음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4. 그러면 이 4를 기준으로 또 연결된 게 있나 봐요. 1, 없죠? 2, 뭔가 이렇게 X가 아니네? 그러면은 2를 방문했는지 봐요. 아직 안 했죠. 네. 아, 맞다. 그리고 4를 방문했으니까 얘를 true로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는 4에서 2로 뭔가 연결된 게 있는데 2를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2로 가는 거예요. 네. 2로 갔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겠다. 다른 생각을 해봅시다. 2로 갔어. 난 이제 2를 방문할 테니까 얘를 true로 바꿔주고 2에서 1 없죠. 2에서 2 없고 2에서 3. 뭔가 있네? 근데 3을 방문했나? 보니까 방문을 안 했네? 그러면은 다음에 방문하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다음에 3일 방문이 되고 3에서 보니까 조금 지웁시다. 헷갈리죠? 여기까지는 이제 잠깐만요. 비지트 문자를 주면 안 되지. 그러면은 보면은 3, 3에서 이렇게 또 하나씩 가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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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x네? 그쵸? 다음에 방문할 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 비지트랑 인접 행렬만으로는 뭔가 아직 시계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원래 우리가 예측한 동작은 음,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더 이상 탐색할 정점이 없으면 가장 최근에 방문한 정점 중에 탐색할 정점이 남은 정점에서 탐색을 계속 진행한다. 네. 지금 3을 기준으로 더 이상 탐색할 정점이 없죠. 그러면은 가장 최근의 정점이 뭔가요? 3 전에 4를 탐색했죠. 그럼 여기를 가봐요. 네. 여기를 가봐요. 4로 갔어요. 근데 지금 4와 연결된 거는 2와 6, 3인데 2도 이미 방문했고
3도 이미 방문했잖아요. 4에서도 갈 곳이 없어요. 그쵸? 그럼 4로 가기 전에 어디를 방문했었나요? 4로 가기 전에 어디 방문했었나요? 한번 볼까요? 근데 지금 제가 뭔가 실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3에서, 3에서 3을 가기 전에 4가 아니라 2를 갔잖아요. 그쵸? 네. 2를 갔죠? 2, 2를 갔죠? 근데 2에서 보니까, 죄송해요. 잠깐 헷갈린데? 2에서 보니까 2와 연결된 3. 그쵸? 3은 이미 방문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이전에 그러면 2에서도 더 이상 방문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2에서도 탐색할 중점이 남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4로 가요. 이 전에 4였으니까요. 4. 4에서도 4에서 2 방문했고 3도 방문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4 전에 1로 가요. 그렇죠? 1에서 3 방문했고 1에서 4 방문했고 1에서 5. 5 방문 안 했죠. 네. 그러면 5를 방문해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음,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1, 4, 2, 3까지는 인접 행렬과 비지티드 배열의 조합을 해결이 됐죠. 근데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됐던 게 더 이상 탐색할 정점이 없으면 가장 최근에 방문한 정점 중에 탐색할 정점이 남은 정점에서 탐색을 계속 진행한다는 게 이 두 배열로는 표현이 뭔가 부족했죠.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아까 했던 과정을 다시 봅시다. 네. 우리가 그 마지막에 5를 탐색하기 전에 했던 과정들 되돌아볼까요? 3에서 3에 있을 때, 어, 2로 갔었죠. 즉,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정점이 2로 갔었죠. 그 다음에 2에서 또 4로 갔었죠. 그 다음에 1로 갔죠.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살펴보고 이제 5로 갔죠. 네.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이게 가능해야 되죠. 네. 3에서 탐색할 게 없으면은 내가 했던 2로 가야 된다. 그렇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음, 스택이란 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거를 구현할 거예요. 스택이란 걸 이용해서 이걸 구현할 거예요. 네. 스택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 스택의 특성이 뭐가 있죠? first in, last out이죠. 그 보통 휴지 가게 많이 비유하잖아요. 휴지를 채우면은 뭐 A라는 휴지를 채우고 B라는 걸 채우고 C라는 걸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 입력한 순서는 A, B, C인데 얘를 위에서부터 꺼내면은 C, B, A가 꺼내지겠죠? 차례대로. 그래서 first in, last out. 처음에 든 게 마지막에 나온다. 뭐 이러한 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스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이거를 가면은 그 어떤 정점을 방문할 때 어떤 정점을 방문할 때 어, 내 정점에서 갈 수 있는 정점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스택에다 대. 그러니까 1을 방문할 때는 스택에다가 4와 5를 넣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4를 방문할 때는 4와 연결된 2, 3을 넣는 거예요. 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아까 1을 방문했을 때 색깔을 조금 다르게 봅시다. 1을 방문했을 때 4와 5를 넣었죠. 네.
4와 5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4와 5를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스택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1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4와 5를 넣고, 4와 5를 넣고요. 그 다음에, 네, 1을 방문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정점을 방문했을 때, 그 정점과 연결된 정점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넣는 겁니다. 4와 5는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모두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꺼내서 또 방문해요. 네, 하나 꺼내요. 그 다음에 방문을 하면서 또 얘랑 연결된 이걸 보는 거예요. 4와 연결됐죠? 방문을 하면서 또 여기다가 3, 1을 또 넣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꺼내오겠죠. 근데 2와 연결된 3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미 스택이 있으니까 넣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스택에서 또 하나 꺼내요. 3을 꺼내요. 네. 3을 방문을 하는데 3하고 연결된 게 없죠. 그쵸? 그러면 이제 5를 꺼내요. 그다음 5를 방문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되죠. 이게 왜냐면은 지금, 네, 보세요. 이 스택에 넣을 때 지금 내 이전의 정점들이 다 들어가고 있죠. 내 이전의 정점들이 다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나를 방문하기 전에 시작 정점과 가까운 정점들은 모두 스택에 들어가고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나를 방문하기 전에 이 스택에 들어있는 정점 중에 나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방문했던 정점들은 스택이 없다. 그쵸? 예를 들어서 아까 3을 방문하기 전에 4는 없죠. 없어지죠? 네. 잠깐만요. 3을 방문하기 전에 4는 없어지죠. 그쵸? 그다음에 아까 2도 없어졌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 나를 방문하기 전에 그 시작 정점과 가까운 정점들에 대한 정보가 스택에 모두 저장돼 있고 그 중에서 그 스택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미 방문한 정점은 스택에서 이미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스택을 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은 최근에 방문한 정점 중에 아직 그 탐색이 안 된 정점은 자연스럽게 스택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네. 가장 최근에 방문한 정점 중에 탐색한 정점은 스택에서 팝이 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에 방문한 정점 중에 아직 탐색되지 않은 정점만 스택에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택을 활용해서 그 깊이 요소 탐색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택을 통해 이 깊이 요소 탐색을 구현할 수 있다. 그 그림을 깔끔하게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네. 한번 정리해보죠. 시작 정점을 고른다. 어, 정점에서, 현재 정점에서 시작 정점을 방문한다. 현재 방문한 정점에서 정점과 연결된 정점 중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스택에 푸시한다. 그렇죠?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스택에 푸시한다. 이때 비지치드는 들을 트루로 한다. 네. 푸시한 거는 비지를 트루로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스택에서 어, 팝을 하면서 방문한다. 네. 이 3 과정을
모든 정점을 방문할 때까지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정점이 1이죠. 다음에 시작 정점과 연결된 4, 5가 푸시가 됐고요. 네. 4, 5가 푸시가 됐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4, 5가 푸시가 됐고, 방문한 정점 1이 true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설명 중에, 이 설명 중, 이거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팝하죠. 4에서 하나를 팝합니다. 팝하면서 방문을 하는데, 여기서 4와 연결된 이 3은 모두 아직 폴스이죠. 그래서 모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얘를 방문해야겠죠. 2가 팝됩니다. 2가 팝되면서 방문이 되고, 그 다음에 2와 연결된 3이 푸시가 되려고 했으나 스택이 이미 있으므로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는 팝됐고 5, 3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문한 정, 정점은 1, 2, 4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을 방문하게 되고요. 여기는 5가 아직 폴스죠. 5가 아직 폴스입니다. 이 그림 잘못됐고 5가 아직 폴스고요. 3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3과 연결된 그 어떤 것도 없죠. 그래서 3이 그냥 그 다음 보면은 팝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때 5가 true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 5가 true가 되고 그 DFS는 종료되게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택이 비어 있고 이 DFS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음, 네. 자신과 연결된 정점을 스택에 넣는다. 자신과 연결된 정점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스택에 넣는다. 그 다음에 스택에서, 하나를 팝한다. 그리고 그 정점을 방문하면서, 어, 해당 정점과 연결된 그 정점들을 또 푸시한다. 하지만 조건은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만 푸시한다. 네. 그리고 이 팝 푸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언제까지 하냐면은 스택이 완전히 빌 때까지 반복한다. 네. 그러면은 DFS, 깊이 우선 탐색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출력은 14245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너비 우선 탐색을 보겠습니다. 너비 우선 탐색이란 DFS라고 많이 합니다. DFS라고 더 많이 표현하고요. 너비 우선 탐색의 가장 핵심 조건은 가장 가까운 정점부터 탐색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정점부터 탐색하는 겁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일 가장 가까운 해를 구해라 이러면은 무조건 너비 우선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가까운이란 기준이 뭐냐면은 네. 여기 밑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해당 정점까지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간선의 수가 적다. 그 트리의 레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의 레벨. 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레벨 0이고요. 여기가 레벨 1이 되죠. 왜냐면은 정점에서 한 번에 이렇게 탐색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얘네는 레벨 2가 됩니다. 정점에서 두 번을 거쳐서 방문해야 되고 정점에서 최소한 두 번을 거쳐서 방문해야 되니까 레벨 2가 됩니다. 그러면은 레벨 0을 다 방문하고
그다음에 레벨 1을 다 방문하고 그다음에 레벨 2를 다 방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낮은 레벨을 먼저 탐색한다는 보장이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로 찾기가 있으면은 음, 여기 2, 3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작 점점으로부터 한 스텝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 정점으로부터 적어도 두 번의 스텝 아니 적어도가 아니라 두 번의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길, 위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미로찾기 문제를 BFS로 푼다면은 여기 중에 어떤 뭐 꼬린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BFS를 통해서 꼬린 지점으로 찾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걸 보장할 수 있냐면은 이 고린 지점은 이 고린 지점은 BF에서 처음 찾은 꼬린 지점은 그 시작 정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소한의 스텝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시작 정점으로부터 가장 적은 스텝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 정점들을 다 탐색하고 그 다음 레벨을 탐색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값이 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DFS와 달리 BFS의 장점은 내가 구한 해가 네. 내가 구한 해가 뭐 최소값이라든지 최적의 해라든지 그런 게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DFS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DFS를 탐색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와 그래프는 똑같아요. 아까 그래프는 똑같고요. 네, 아까 BF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레벨이라고 했죠. 레벨이 낮으면은 먼저 탐색한다. 그렇죠? 먼저 탐색한다. 레벨이 낮으면은 먼저 탐색한다. 정점 1에서 정점 1에서 이걸 기준으로 얘가 레벨 0이라고 한다면요. 이 정점 0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정점들은 레벨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점 4, 정점 5. 얘들은 레벨 1, 레벨 1, 레벨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거쳐서 가는 정점 3은 레벨 2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얘도 레벨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면은 방문 순서는 1, 4, 5, 2, 3이 되겠죠. 같은 레벨끼리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4, 5끼리는 1, 5, 4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구현하는 사람 마이에요. 2, 3 중에는 3, 2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얘네는 얘네는 레벨 0, 레벨 0. 얘네는 레벨 1, 얘네는 레벨 2. 이런 식으로 방문이 된다. 1, 4, 5, 2, 3 순으로 방문이 된다. 그리고 4, 5와 2, 3은 각각 같은 레벨이니까 뭐가 방문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네, 탐색을 할 거냐?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구현 레벨까지 말씀드리면요. 아까 그 깊이 우산 탐색 같은 경우에서는 스택을 이용했죠. 스택을 이용했죠. 네. 왜 스택을 이용했어요? 스택이 아까 first in, last out이라고 했죠. 음, 먼저 넣은 게 나중에 나와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으면은 스택에 만약에 A, B, C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스택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C 다음에는 C를 방문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B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 B를 기준으로는 B를 방문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A를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자, first in, last out. A가 먼저인데 가장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 깊이 우선 탐색에서 스테이를 쓴 거고요. 너비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서는 얘기가 약간 다르죠. 너비 우선 탐색은 얘기가 다르죠. 너비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방문한 게, 네, 레벨이 낮을수록 먼저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냥 순리대로 방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라는 자료 구조를 써요. Q라는 자료 구조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네, Q는 일단은 first in, first out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와요. 네, 네,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1을 방문할 때, 그 다음 레벨에 있는 장점들을 모두 넣어요. 4도 넣고, 5도 넣고. 네. 그 다음에 큐에서 하나 꺼내서 방문해요. 방문을 하는데, 방문할 때, 본인과 연결된 장점들을 다 넣어요. 2 넣고, 3 더요. 그 다음에 5를 방문해요. 그 다음에 5죠. 4 방문해서 그 다음에 5죠. 5와 연결된 정점이 4인데 4는 이미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4를 넣지 않아요. 자기만 방문하고 끝냅니다. 그 다음에는 또 2가 방문될 거고 그 다음에 3이 방문되겠죠. 네. 그래서 그 아까 보셨죠? 2를 했을 때 4와 5를 넣죠. 근데 5에서 또 4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4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아까 1 다음에 4를 방문했는데도 5에서 4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4가 방문했나 안 했나? 이렇게 알아야 이전에 이 방문했던 4를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아까처럼 비지티드 배열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Q가 필요합니다. 네. 비지티드 배열이랑 Q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고요. 필기를 너무 일찍 지었나?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게 이겁니다. 1을 방문하면서 true로 써주고 1과 바로 연결된 4, 5를 Q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4가 또 방문됐죠? 4와 연결된 2, 3을 넣어요. 네. 그다음에 또 5가 나가죠? 5가 나가면서 방문이 되고 2, 3은 그대로 했죠. 네. 왜냐하면 5와 연결된 것 중에 4는 이미 방문을 했고 나머지는 연결이 된 게 없으니까. 그쵸? 네.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 잠깐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3에서 2가 꺼내지죠. 2는 아직 방문 안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잠시만요. 얘는 그림이 잘못됐죠. 어, 얘가 true가 돼야 되고, 얘가 false가 돼야겠죠. 네. 그쵸? 그림이 잘못됐죠? 네. 그 다음에 얘가 빠져나가면은, 이제 다 방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깊이 우선 탐색하고 너비 우선 탐색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그, 비슷비슷하면서도 깊이 우선 탐색은 아까 위에서 보면은
그, 아까 뭐 때문에 스택이 필요했냐면은, 이 3까지 갔을 때, 다시 이렇게 그 이전에 방문했던 노드를 이렇게 뒤로 가는, 이렇게 동작이 필요하죠. 3 전에는 2였고, 2 전에는 4였고, 4 전에는 뭐 1이었고, 이렇게 뒤로 가는 동작이 필요했죠. BFS는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아까 갔는데, 스택은 이전에 탐색했던 그 정점들을 이렇게 뒤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는 동작이 있잖아요. 얘를 백트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GFS는 백트랙이 있기 때문에 스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백트래킹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죠. DFS는 백트랙 동작이 있다. 가장 더 이상 방문할 정점이 없을 때 백트랙 동작이 있고 BFS는 없다. 네. 그러면은 BFS가 DFS보다 더 낫지 않냐? DFS는 아까 뭐 최적해도 보장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네. 근데 보시면은 이 DFS 같은 경우에는 BFS 같은 경우에서는 그 다음 정점 정보만 알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DFS 같은 경우에서는 그 다음 정점만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네. 이 BFS 같은 경우에서는 그 다음 레벨에 대한 모든 정점을 다 저장하면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메모리 공간이 많이 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깊이 우선 탐색, 그리고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한 개념을 배워봤는데요. 실제 코드로 구현은 어떻게 하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BFS 부분입니다. BFS 부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봅시다. 그래프 엣지부터 봅시다. 이 그래프에는 그 그래프의 정보, 말 그대로 이 그래프 정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접행렬로 표현한 그래프. 인접행렬로 표현한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로 표현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d 엣지라는 함수에는 이 간선이 있으면은 그 시작 정점이 있고 끝 정점이 있고 가중치가 있죠. 그래서 SEV를 입력하면은 시작 정점, 끝 정점, 가중치 이렇게 그래프 정보를 추가합니다. 네. add 엣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그래프를 초기화해주는 부분인데요. 네. 이 점점의 최대 개수 플러스 1이라고 한 거는 이건 편의를 위해서인데요. 저는 편의를 위해서 만약에 정점이 1부터 시작한다면은 정점의 개수가 n개면은 인덱스가 n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근데 이 배열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정점이고 배열 같은 경우에서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쵸? 0부터 시작하면은 만약에 데이터가 n개가 있다면 0부터 n-1개까지가 있겠죠. 그쵸? 네, 그렇죠. 근데 이 정점이 1부터 시작하면은 계산하기가 그냥 귀찮기 때문에 그냥 공간 하나를 더 만들어준 거예요. 네. n-1까지 아니라 0에서 그냥 공간 하나를 더 써가지고 n까지 만들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점을 표현하기 쉽게 이렇게 한 거고요. 처음에는 간선 정보가 없으므로 not exist로 전부 최대 정점만큼 전부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렇고요. 여기는 그래프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네. 별개, 그쵸? 단순히 그래프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DFS를 하는 부분인데 얘는 시작 정점, 얘는 시작 정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지티드 정점이 개수 플러스 1만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택의 시작 정점을 넣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문할 거면 네. 스택에 넣을 때 이제 비지티드를 아까 말했던 비지티드 true로 바꿔주고요. 아까 스택이 빌 때까지 이 탐색을 계속한다고 했죠. 이걸 구현한 게 이거예요.
스택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서, 그쵸? 꺼내서 이걸 커런트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 커런트로 시작하는 원소 중에, 커런트로 시작하는 정점 중에, 네, 커런트, 시작 정점이 커런트고, 여기서 정점 1부터 n까지 이걸 다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뭔가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 있다. 단선이 있는데,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 not visited다. not visited다. 이러면은, 그 다음 정점이 되는 겁니다. 네. not exist가 아니라는 거는, 간선이 존재한다. 이거고, 얘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 not visited다.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 이 커런트와 연결된 이 next 버텍스를 스택에 넣고, visited는 true로 만든다. 이겁니다. 네. 한번 꺼내오면은 이 1부터 n까지 모두 검사를 해서 이런 그 스택에 넣는 동작들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죠. 네. 자신과 스택에서 하나 파괴한 거를 커런트라고 하고 그 커런트와 연결된 모든 정점들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들을 스택에 넣는다. 그리고 스택에 넣으면서 비지치든 트루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네. 이게 전부이고요. 네. 여러분께서 이 카페 아니다. 여러분께서 보실 코드는 뭐 이거는 그냥 엣지를 만드는 거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시 정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네, 이렇게 이게 책의 초판이기 때문에 네, 책의 초판으로 강의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네, 이거를 보시고 좋으시면은 네, 제가 출판한 책을 한 권씩 사주시면은 이제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직 미완성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약간 틀린 그래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출판이라서 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BFS를 보여드릴게요. BFS도 이 그래프를 구축하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뭐 Q를 쓰는 데가 다르겠죠. 미안해요. BFS는 여긴데 죄송합니다. 다른 건 똑같고 BFS 같은 경우에는 지금 Q를 쓰고 있죠. 네. 아까 여기까지 똑같아요. Q에 시작 정점을 넣고 비지트든 true로 하는 것까지 똑같고요. Q가 빌 때까지 BFS를 진행하고 지금 여기 부분인데요. Q에서 꺼낸 정점을 커런트라고 하고 이 커런트와 연결된 정점들 중에 not exist가 아니라는 거는 간선이 존재하고 아직 방문하지 않은 것들은 Q에다 넣는다. 아까 스택에다 넣는 거를 Q에다 넣는 거로만 바꿨죠. 똑같죠. 네. 그래서 코드로는 그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다시 BFS를 보면요. 지금 BFS, DFS 코드를 봤는데요. 아까 DFS가 스택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코드 그냥 일상적인 프로그래밍을 보면요. 일상적인 프로그래밍을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함수를 보죠. F라는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G라는 함수에서 G라는 함수가 있고, 그래서 F를 호출했어. 그다음에 뭐 X라는 함수에서 G를 호출했어. 그러면은, 저, 지금 X라는 함수에서는 G를 호출하고 있죠. 그쵸? 근데 이 G는 가보니까 G에도 F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X라는 함수가 호출됐을 때, X라는 함수가 호출됐을 때, G라는 함수가 호출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F라는 함수가 호출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F라는 함수가 호출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G의 나머지 부분이 네, 맞춰질 거고, G의 나머지 부분까지 끝나면 X가 맞춰지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코드에서는 스택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그 코드를 구현했는데, 저희 지금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함수의 호출 구조를 보니까 이미, 이미 우리 메모리가 스택처럼 동작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어, 아까처럼 스택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DFS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메모리 자체가 스택처럼 동작하니까 스택 자료 구조를 쓰지 않고 이거를 활용하면은, DFS를 조금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코드가 이거예요. 네. 일단은 여기 보세요. 재기함수로 되겠죠. 그리고 스택이 없어졌죠. 스택이 없어졌죠. 네. 그 함수 호출 구조 자체가 스택이기 때문에, 네. 스택을 없애고, 재기함수 같이 짠 거예요. 네. 재기함수 같이 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DFS 3이 호출됐어요. 3이 호출됐어요. 그러면은, S. 근데 여기서 DFS 5가 호출됐어요. DFS 3에서 DFS 5가 호출됐어요. 아니다. 이것보다는 그래프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네. 이게 낫겠다. 뭐 아까처럼 BGT도 있을 거고, 그냥 357만 있다고 하자, 간단하게. BGT 357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처음에 폴스. 그 다음에, 3을 시작 정점으로 방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스타트는 true. 그렇죠. 얘가 true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3이 출력이 되고, 3이 출력이 되죠? 출력. 아웃. 이제 3이 출력이 됐어. 그 다음에, 네. 1부터 정점의 개수, 얘는 3, 어, 7까지 돌게요. 7까지 돌면서, 이 S가 지금 3이죠, 3. 3, 넥스트 버텍스가 난 이그지스트가 아닌 거.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5겠죠. 네. 그러면은, 3, 5는 난 이그지스트가 아니고, 아직 방문도 안 했죠. 아직 방문도 안 했죠. 아직 방문도 안 했으면은, DFS 3, 5는 난 이그지스트고, 넥스트 버텍스가 아직 방문도 안 했으면은, DFS 넥스트 버텍스를 호출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DFS 3이 호출됐어요. DFS 3이 호출됐는데, 지금 여기서 넥스트 버텍스가 N은 5인 상황에서, N은 5인 상황에서
DF에서 5가 호출된 거예요. DF에서 5가 호출된 거예요. 이거는 헷갈리겠다. 그런 상황에서 DF에서 5가 호출된 거예요. 그러면은 BGC 또 5도 true로 바꿔요. 그쵸? 그 다음에 5를 출력해요. 5를 출력해. 5를 출력하고 그러면 지금 얘는 DF에서 5니까 S가 5죠. 5랑 연결된 거 없죠. 그쵸? 5랑 연결된 거 없죠? 연결된 게 없으니까 뒤에는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DF에서 호출되는 게 없고요. D5는 끝나요. D5는 끝나면 그 다음 함수는 아까 그 DFS 3일 때 DFS 3일 때 넥스트 버텍스가 5인 상황에서 멈췄었죠. 그쵸? 그럼 이제 6을 봐요. 6을 봐요. 3이랑 6이랑 연결된 거 없죠. 그쵸? 그 다음에 7을 봐요. 7을 보니까, 어? 3이랑 7은 연결이 돼 있고, 아직 7은 방문하지 않았네? 그러면은, 어, N은 7인 상태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N은 7인 상태에서 D7이 호출됐죠. 그러니까 DFS 3에서 넥스트 버텍스는 7인 상태에서 이 조건의 if문에 맞으니까 이 if문에 맞기 때문에 DF에서 7이 호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을 호출하고요. 7 호출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7을 출력하고 BGT도 7도 true로 바꾸고요. 얘도 true가 돼요. 근데 7이랑 연결된 게 없으니까 이 반복문도 뭐 없겠죠. 그렇죠? 종료가 돼요. 종료가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얘가 호출되겠죠. 그렇죠? 넥스트 버텍스는 7이야. 7까지 했었죠. 그러면은 7이 끝난다니까 그 다음에 8을 하려고 했는데 맥스 버텍스가 7이기 때문에 8은 조건이 안 맞죠. 반복문이 끝나죠. 그럼 얘도 함수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3, 5, 7 이렇게 출력되고 함수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BFS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재기함수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그래프의 그 탐색 방법인 DFS와 BF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만약에 스택과 큐의 개념이 부족하시거나 DFS, BF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를 찾고 싶다 이러시면은 제 카페인 여기에 정리를 해뒀거든요. 이렇게 정리해뒀으니까 여기에 오셔서 개념 자료도 무료입니다. 개념 자료도 무료이고 질문도 돼요. 이 강의에 대한 질문도 되니까 그리고 뭐 그 이런 관련된 100주 문제를 푸시고 100주 문제 푸시고 뭐 막힌다 이러면은 그, 요청하시면은 유튜브로 강의도 찍어드립니다. 이것도 무료. 그러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좋았다면은 그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네. 또 저번 시간에 그래프 개념에 이어서 오늘은 그래프의 탐색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